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이 원래 진로 탐색 수업 시간 맞죠?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열정 탐색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아는 사랑을 방정식으로 표현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오늘 주제가 열정이잖아요. 이렇게 사랑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와중에 과연 열정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자, 그럼 사랑의 방정식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텐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만든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과연 이 식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을지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완성된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아까 나와있던 그 사랑의 방정식에 있는 도형을 잘 배열하는 그림인데요. 앞에 동물을 보시면 떠나야 하지만 떠나기 싫은 마음, 그리고 따라갈 수 없지만 따라가고 싶은 마음. 아인슈타인은 이 애틋한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방정식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저희 아인슈타인 팀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신 열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풀어드릴 건데요. X는 열정,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만든 열정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 학생이 X에 뭐가 들어가야 이 식이 성립할지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다들 집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첫 번째로 이재경 학생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大家好，我叫李在进，我是经纬大学学生，认识你很高兴，谢谢。 여러분 당황스러우셨나요? 저가 과연 중국어과 학생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공대생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불꽃이라는 미술을 가지고 열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해외를 갔다 온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었죠. 그런 저에게 있어서 해외여행은 그 당시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혹시 중국에 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니? 라는 문자였죠. 이 문자를 받고 저는 이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함께 중국 본관을 떠나게 됩니다. 중국에서 저가 했던 일은 바로 풀서빙을 하는 거였는데요. 사장님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의 대부분은 중국 사람이었죠. 참고로 저는 중국말에 단 한마디도 할 줄 몰랐습니다. 단지 해외를 한번 나가보고 싶은 열정 하나로 무작정 중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 저가 처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헬프입니다. 주문을 받을 때 중국말이 능숙했지 못한 저는 항상 다른 직원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Help me! Hey, help me! 이렇게 항상 헬프미만 외치던 저는 결국 저의 무능력함에 의해 좌절을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 좌절은 저의 무능력함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저에게 또 다른 열정의 불이 지펴졌습니다. 처음 단지 해외여행으로 시작된 열정이 중국어에 대한 열정으로 확장된 것이죠. 이 불꽃과 같이 저의 열정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어 책을 펴서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또한 중국 사람들에게 헬프미가 아닌 중국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달라졌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사진이 바로 저의 열정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이 열정은 중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와 또 다른 열정으로 확산되었죠. 여행에 대한 열정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열정으로 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현재 창업 동아리 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죠. 이처럼 한 번 시작된 열정은 쉽게 빠져버리지 않고 다른 열정으로 확산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셀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셀리의 법칙은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항상 잘 된다는 일상의 반복성을 표현하는 경험 법칙입니다. 저는 열정에도 이러한 셀리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점점 타서 큰 불로 번지는 것과 같이 하나의 열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열정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이처럼 조그마한 열정에 저지름이라는 불을 붙이면 그 열정은 더 큰 열정으로 확산됩니다. 만약 내면에 아무리 작은 열정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일단 한번 저질러 보세요. 이는 무한한 열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상 저질러 보는 남자 이재경이었습니다. 저의 증명은 여기까지입니다. 大家好，我是彰业大学3年级的崔先生. 이재경 학생에게 배운 중국어예요. 여러분 다들 해외여행 가고 싶으시죠? 이재경 학생은 처음에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중국에 다녀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도 그 열정이 불꽃처럼 번져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경 학생의 X는 즉 불꽃이라고 풀어준 것 같은데요. 정말 잘 푸는 것 같죠, 그죠? 갑자기 어디서 알람이 울리죠? 박유민 학생. 괜찮은데 기왕 올라온 김에 이 X는 열정이라는 문제 두 번째로 박유민 학생 한번 풀어볼까요? 열정 말씀이십니까? 예, 열정이.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눈을 뜨고 꿈을 꾸는 남자 박유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닝콜을 듣고 단번에 일어나신 적이 좀 많으신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엔 이 5분, 10분, 15분 연속으로 틀어놔도 그 따뜻한 이불 속을 건사하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통 이렇듯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유혹에 취해 더 큰 무언가를 잃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정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누워있다고 말이죠. 그럼 그 중에서는 그 안락함에 취해 눈을 감아 잠을 자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뭔가를 해야 돼 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에 눈을 뜨고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때 이 성공이란 모닝콜이 울리게 된다면 과연 누가 먼저 쟁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나는 눈을 뜬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저를 눈을 뜨게 해준 몇 가지 알람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알람, 취미. 여러분들 혹시 뚜렷한 취미 있으신가요? 저는 이 G샥이라는 브랜드의 전자시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군인시계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첫 번째 알람, 제 열정의 시작이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람, 도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기계를 뜯고 조립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G샥도 예외는 없었어요. 심지어 제 전공이 기계공학과였거든요. 이 3D2를 활용해서 기존의 어떤 부품, 세상의 어떤 부품을 만들어서 저는 저만의 커스텀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이버 카페나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게 되죠. 아니 근데 이게 웬걸? 반응이 상상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제 닉네임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지고요. 또 심지어는 제 부품을 구매하겠다는 분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부품을 팔면은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창업을 해볼까? 이때 올린 세 번째 알람,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솔직히 전 처음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만든 걸 누가 마음대로 도용하지 않을까? 뺏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 작은 자신감 하나로 특허를 내기에 마음을 먹습니다. 저는 일단 변리사님께 무작정 전화를 했어요. 변리사님, 저한테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특허를 꼭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객관적인 자료들, 그리고 제 열정, 마지막으로 제 절실함을 최대한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리사님이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젊은 친구는 처음 봤네. 여러분들 굉장히 상투적인 말 같죠? 근데 이 작은 자신감으로 시작했던 저희는 엄청 큰 감동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그 젊은 친구는 마침내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젊은 친구 누굴까요? 네,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 짤막한 열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에게 온 모든 기회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눈을 뜨고 있나요? 아니면 눈을 감고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 기회라는 작은 알람들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열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삶의 공식이고 X는 열정에 대한 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답이 갈렸어요, 그죠? 박은민 학생은 X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풀어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계에 그냥 취미를 붙였다가 그 시계에 부품을 제작하고 그리고 그걸 판매하고 결국엔 그 부품을 자신의 특허로 출원까지. 이게 다 열정 때문에 이루어진 거겠죠. 박은민 학생이 문제를 너무 멋있게 잘 풀어내서 다음에는 누가 풀던 좀 초라해보여도 흑역사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김영재 학생이죠. 여러분, 이 색깔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네, 저는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네, 힙통령 장문복. 2012년 당시 슈퍼스타 K2에 출연하면서 정말 많은 흑역사를 나왔고 이 흑역사를 5년 동안의 놀림을 받았지만 장문복 씨는 현재 프로듀스 101에 출연하면서 화려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저의 오늘 미지수는 흑역사를 이용하여 열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에게도 작년 이런 흑역사가 있었어요. 작년 공대 체육대회에서 무려 500명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저희 과 학우들을 위해 음성편지를 낭독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친구들 안녕, 나야. 이렇게 더운 날씨에 체육대회 와서 공연하면서도 이렇게 너희와 함께 걷게 되어서 기분이 정말 너무 좋다. 지금쯤이면 결과가 나왔겠지만 1기 초부터 이때까지 굳은 날씨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던 너희들을 보면서 네 마르도록 칭찬해주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겠지만 내색 한 번 없이 열심히 이끌어온 우리 여하구부장, 여하구차장, 여하구들 앞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체육부장, 체육차장, 꿀보이하고 뺑기 놓치던 나머지 학생회들, 무엇보다 열심히 연습에 참여한 우리 나은호 여하구들 정말 수고했고 자랑스러워. 다른 학우들도 많지만 오늘 우리끼리 남은 시간 지도록 재밌게 놀다 가자. 화이팅! 민경이 형. 네, 저는 정말 이후로 정말 많은 놀림거리를 받았습니다. 어딜 가는지 간에 애들 안녕? 애들 안녕? 이런 식으로 저를 따라하고 했었죠. 정말 창피해서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왜? 저는 창피함을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흑역사를 자초했을까요? 저는 작년 공대 나눔과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된 이유는 학과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았고 이런 애정이 열정으로 번져서 학생회장이 되었죠. 학생회장이 된 이후에는 정말 이 불꽃에 제 열정을 불태우듯 과학우들을 위해 매사에 좋은 행사,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곤 했었죠. 다시 음성편지 얘기로 돌아와서 작년 공대 체육대는 올림픽 퍼레이드 형식으로 입장을 하였고 공대 학생회 기획국장으로부터 각 학과마다 간략한 연역을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딱딱한 연역보다는 과 학우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했다, 정말 더운 날씨에 잘해줬다 라는 의미 있는 감동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흑역사가 탄생했죠. 이렇게 저의 열정을 담은 흑역사는 단지 놀림거리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과 후배들이 오빠 정말 감동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도 해줬고 그 기획국장으로부터 형이 진짜 11개 학과 중에서 형이 짱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이런 저의 열정이 닿는지 저희는 38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흑역사라고 주저했다면은 가능이나 했던 일일까요? 여러분들, 열정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는들 주저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흑역사를 상처받았지만 4년 뒤에 당당히 발표한 앨범에서 장문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에 선 순간 찾아오는 것은 그날의 공포감. 하지만 설렘과 열정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지. 네, 이상 흑역사를 열정을 불태우는 남자 김영기였습니다.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감히 이 흑역사라는 열정적인 단어를 초라하다는 단어랑 같이 썼네요. 지나보니 흑역사도 자신의 열정이었다는 김영재 학생, 그러니까 즉 X는 흑역사다라고 풀어줬네요. 자, 지금부터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전으로 돌아가 X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말했던 기회, 도전, 불꽃, 흑역사, 이 세 가지만 정답일까요? 뜨거움, 도전,
청춘. 이 단어들까지 다 정답일까요? 단어 정말 많죠? 이 모든 게 다 정답일까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X는 열정이다라는 방정식을 제시할 때 X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었나요? 저는 X가 한계라는 말도 숫자라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X 혹은 X들이 이 답안지 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인다고 해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답안지는 여러 개의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당신이 열정이라 생각하는 것 혹은 것들 무엇이든지 당신의 열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한 번 더 질러보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습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집에 가서 꼭 복습해보세요. 네? 과제는 아닙니다. 이상,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